녹정기, 김용 원저, 제사권 3장. 3. 남을 속이는 비법. 그러나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귀하의 무공이 고강한 데다 주문을 외우는 재간까지 모산의 도사들보다 뛰어나구려. 당신네 신룡교는 천하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재간이 있었구려. 불초는 이미 이름을 들은 지 오래 이외다. 그런데 오늘 친히 목격하게 되니 실로 탐복했소이다. 그는 짐짓 화제를 돌려 노인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은 말했다. 신룡교의 이름을 그대는 어디서 들었는가? 위소보는 나오는 대로 씨부렁거렸다. 나는 평서왕 오삼계의 아들 오응웅에게서 들었소이다. 그는 부친의 명을 받고 북경으로 조공을 바치러 왔는데 그의 수하에 뛰어난 호걸이 한 분 있소이다. 이름은 양익지라고 하오. 그리고 또 그 사람 외에도 많은 요동 금정문의 고수들이 있었소이다. 그들이 어떻게 신룡교를 멸망시킬 것인가 하고 상의하는 소리를 들었소이다. 그리고 그들은 신룡교에 홍교주가 있는데 신통력이 광대하고 그 아래에 능한 사람들이 지극히 많다고도 했소이다. 또 그의 교 아래에는 상남기 기주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으며 그래서 한 권의 42장경을 손에 넣었다고 들었소이다. 그거야말로 매우 대단한 일이 아니겠소? 그는 거짓말을 하는 요령이 뛰어난 편이었다. 말마다 거짓말을 해서는 들통이 나지만 9마디의 참말 가운데 한마디의 거짓말을 섞으면 쉽게 남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노인은 들으면 들을수록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오응웅과 양익지라는 두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도 들은 바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 교의 중요한 인물이 상남기 기주의 수하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신룡교에서도 기밀에 속하는 큰일이었고 자기 자신마저도 한 달 전에야 겨우 우연히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렴풋이 42장경이라는 한 권의 경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으나 그 내력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재빨리 물었다. 평서왕부는 우리 신룡교와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어째서 시비를 꺼는 것이지? 그리고 멸망이란 말을 쓰다니 그야말로 죽고 사는 것을 모르는구나. 위소보는 말했다. 오응웅, 그들은 평서왕부와 신룡교와는 물론 아무런 원한이 없다고 했소이다. 그리고 홍교주의 재간에 대해서 모두들 탐복하고 있었소이다. 하지만 신룡교에서 42장경이라는 경서를 손에 넣은 것은 그 42장경이 지극한 보물이고 기이한 경서이니만큼 반드시 빼앗아 와야 한다고 했소. 귀교에는 뚱뚱한 여자로 유연이라고 하는 유누님이 계시고 바로 그 누님이 황궁에서 이를 보게 되지 않았소? 노인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그대는 그런 것을 또 어떻게 알고 있지? 위소보는 입으로 그저 주워 섬기고 있었다. 신룡교와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면 모조리 털어놓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재빨리 궁리를 하곤 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유누님으로 말하면 나와 교분이 괜찮은 편이죠. 한 번은 그녀가 태우에게 죄를 지었는데 태우는 그녀를 죽이려고 했소이다. 그런데 다행히 내가 나서서 그녀를 침대 밑에 숨겨 목숨을 구해주었죠. 태우는 궁 안에서 이곳저곳 찾았지만 그녀를 찾지 못했지요. 그 뚱뚱한 누님은 내가 목숨을 구해준 은혜가 고맙다고 하면서 나에게 신룡교에 가입하라고 했소이다. 그리고 홍교주는 나와 같은 어린애를 좋아하니 장래에 반드시 큰 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했소. 노인은 하더니 더욱 믿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질문했다. 태우께서는 어째서 유연을 죽이려고 했지? 그녀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가?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소. 그녀들 두 사람은 본래 사저와 사매였죠. 태우께서 어째서 유누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유누님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매우 커다란 비밀이 있다고 했소이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말해주는 대신 나는 그녀에게 결코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 일은 그대에게 말할 수가 없소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태후의 잔영궁에는 여장을 한 가짜 궁녀가 왔었소. 이 사람의 머리는 민숭민숭한데 노인은 불쑥 부르짖었다. 등병춘, 등 형이 궁 안으로 들어간 일도 너는 알고 있단 말이냐? 위소보는 원래 그 가짜 궁녀의 이름이 등병춘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그는 얼굴에 모르는 것이 없다는 표정을 지은 채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장 셋째 날이 이 일은 매우 비밀스러운 일이니 당신은 결코 남 앞에서 누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을 때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외다.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만약 제3자가 이곳에 있다면 설사 당신이 가장 신이 많은 부하라고 하더라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오. 만약 그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홍 교주는 진노하게 될 것이오. 그렇게 되면 당신 역시 크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이외다. 그는 황궁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조정이나 궁중에서는 커다란 금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심하면 온 가산을 몰수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며 가볍게는 영원히 출세할 기회를 잃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슬금슬금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했다. 그리고 겉으로는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니 상대에게 무슨 말을 주고받기가 거북하다는 태도를 띠어야 했다. 이것이 일반 궁 안이나 조정에서 하는 관습 내지는 버릇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소보는 그와 같은 재주를 그 장가라는 노인에게 썼는데 즉시 효과를 보게 된 것이었다. 강호에서의 방회나 교파에서 윗사람이 부하들을 통솔하고 제어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방법은 조정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좀 더 세밀하고 은근한 데 반해 다른 한쪽은 거칠고 노골적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몇 마디의 말에 노인은 속으로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어째서 이토록 경솔했을까? 그와 같은 일을 이 어린애에게 말하다니. 이 어린애는 남겨둘 수가 없다. 큰일을 처리한 이후에는 반드시 죽여 입을 봉해야겠다. 그만 겸연쩍어진 그는 억지로 웃음을 띠고 물었다. 그대는 우리 등사형과 무슨 말을 주고받았지? 위소보는 말했다. 제가 등사형에게 한 말과 또 그가 저보고 홍 교주께 전하라는 말씀은 이후 교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 자연이 상세하게 품하겠소이다. 노인은 말했다. 그래. 노인은 위소보가 시치미를 뚝 떼고 위협을 주는 말에 이 아이의 내력이 과연 어떠한지 실로 불가사의한 심정에 빠져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서 말했다. 소영제, 그대가 오대산으로 가는 것은 물론 서부총관과 만나기 위해서겠지?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내가 오대산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서동의 일도 알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소식은 반드시 늙은 갈보 쪽에서 전해진 것이 틀림없다. 그 늙은 갈보는 머리가 민숭민숭한 가짜 궁녀를 사형이라고 불렀는데 그 머리가 민숭한 자는 신룡교의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고 보면 늙은 갈보는 바로 신룡교와 결탁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내가 그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구사일생이고 18번 죽은 가운데 반 정도는 겨우 살아있는 꼴이 되었구나. 그리하여 그는 짐짓 놀랍고 의아하다는 표정을 띠고 말했다. 장 셋째 날이 소문에 대해서 꽤 소식이 잘 통하는가 보이다. 서부총관의 일도 알고 있었습니까? 노인은 미소 지었다. 서부총관보다 내력이 10,000배 이상 큰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알고 있지. 위소보는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늙은 갈보가 모조리 다 털어놓았구나. 순치 황제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가 서동의 내력보다 10,000배나 더 크겠는가. 노인은 다시 질문을 던졌다. 소영제, 그대는 나를 무슨 일이든 속일 생각일랑 하지 말게나. 그대가 오대산으로 가는 것은 명을 받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가는 것인가?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궁 안에서 태감 노릇을 하고 있는데
명을 받들고 심부름 가는 일이 아니라면 어찌 혼자서 함부로 북경을 떠날 수 있겠소. 설마 하니 내가 나의 목숨이 질기다고 생각했겠소? 그 노인은 말했다. 그렇다면 황상께서 그대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인가? 위소보는 얼굴에 크게 놀람과 의아한 빛을 띠었다. 황상께서요? 장 셋째 날이는 황상께서 심부름을 보냈다고 생각하시오? 하하하. 이번에야말로 소문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소이다. 황상께서 어찌 오대산의 일을 아신답니까? 노인은 말했다. 황상께서가 아니라면 누가 자네를 파견한 것인가? 위소보는 말했다. 어디 한번 알아맞혀 보심이 어떨지. 노인은 말했다. 그렇다면 혹시 태우께서? 위소보는 말했다. 셋째 나리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뜸 알아맞히시네요. 궁중에서 오대산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과 한 귀신이랍니다. 노인은 되물었다. 두 사람과 한 귀신이라고? 위소보는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태우이고 한 사람은 불초이지요.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대부 해로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태우의 화골면장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노인의 얼굴 근육이 푸르르 몇 번 떨렸다. 화골면장이라고? 그리고 태우께선 그대를 심부름차 보내신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인가? 위소보는 빙그레 웃었다. 태우께선 장 셋째 나리와는 한 집안 사람이니 장 셋째 나리가 직접 그 어르신께 물어보시도록 하시지요? 이 한마디를 이방 안에 들어선 직후에 했었다면 노인은 10중 8구 그의 따귀를 후려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위소보의 말을 한동안 듣고 난 지금이라 속으로 놀라움과 의아함을 느끼게 되어 중얼거리듯 말했다. 태우께서 그대를 오대산으로 보내신 것이 사실인 게로구만. 위소보는 말했다. 태우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 이미 홍 교주님께 말씀드렸는데 홍 교주께서는 매우 찬성하시더이다. 태우께서는 내게 일을 잘 처리할 것을 분부하셨소이다. 그리고 일이 끝난 이후에 태우께서 큰 상을 내리실 것은 물론이고 홍 교주께서도 저에게 매우 커다란 덕을 베풀겠다고 하시더라는 말씀을 들었소이다. 그는 끊임없이 홍 교주라는 이름을 들먹였다. 그것은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은 홍 교주에 대해서 무척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홍 교주가 자신을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을 해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위소보가 이와 같은 허장성세로 나오게 되자 노인은 반신반의하였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믿었으면 믿었지 감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노인은 물었다. 그 밖에 6명의 사람들은 모두 그대의 부하이거나 시종이겠지? 위소보는 말했다. 그들 모두 궁 안 사람들이외다. 두 소전은 태우 곁에 궁녀이고 4명의 남자는 어전 시위이외다. 태우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수행하여 일을 처리하라고 했소이다. 그러나 그들은 신룡교의 이름을 모르고 있소이다. 그와 같은 기밀에 속하는 대사를 태우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거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노인의 얼굴이 냉소를 띠고 있음을 보고 속으로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위소보는 노인에게 물었다. 왜 그러시는지요?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노인은 냉소했다. 운남목씨 집안의 사람들은 전명나라에 충성을 다 바치고 있는데 어찌 궁으로 가서 어전 시위가 되겠는가? 그대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노인은 아연해졌다. 어찌 웃는 것이지? 위소보는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발목을 잡혀 그럴싸하게 꾸며 댈 수 없을 때면 종종 소리내어 웃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이 크게 잘못되었고 매우 유치하며 가소롭다고 느끼게끔 유도하곤 했다. 그리하여 먼저 상대방이 캥기게 만들면 계속 거짓말을 해댄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너무 지나치게 다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위소보는 다시 몇 번 웃음을 터뜨리고는 말했다.
모광부의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고 있는 것은 태후와 황상이 아니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장 셋째 나리가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노인은 말했다. 내 어찌 모르겠는가. 모광부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물론 오삼계이겠지. 위소보는 짐짓 놀랍다는 표정을 짓고 말했다. 대단하십니다. 장 셋째 날이 정말 해박하십니다. 내 사실대로 말하지만 모광부 사람들이 태후의 어전 시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삼계가 멸족에 화를 당해서 평서왕부에 닭 한 마리 개 한 마리 남아나지 않을까 하여 하는 연극인 것입니다. 황궁에 모광부의 사람이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평서왕부에도 어찌 모광부 사람이 없겠소이까? 다만 이는 매우 기밀에 속하는 일이지요. 저와 장 셋째 나리는 한 집안 사람이니까 말해도 상관없겠지만 장 셋째 나리는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누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 보니 그랬었군. 그러나 그는 속으로 역시 위소보의 말을 3푼 정도밖에 믿지 못하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바깥에 몇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두고 봐야겠다. 그 나이 어린 소저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어린애는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어른보다는 쉬우니까. 그리고 그는 즉시 몸을 돌려서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불렀다. 이것 보시오, 이것 보시오. 장 셋째 날이 어디로 가십니까? 이곳은 도깨비 집이외다. 장 셋째 날이는 어째서 나 혼자 이곳에 남겨두려고 하십니까? 노인은 말했다. 내 즉시 돌아오겠네. 그리고 그는 문을 닫고는 재빠른 걸음으로 대청으로 나갔다. 위소보는 두 손에 식은땀이 흘렀다. 촛불이 일렁거릴 때마다 하얀 벽의 그림자가 모두 도깨비인 것만 같았다. 사방이 조용해서 더욱 무시무시했다. 벼랑간 바깥쪽에서 한 사람이 크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어디로 갔느냐? 바로 노인의 음성이었다. 위소보는 그의 부르짖음이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던 터라 그만 기절할 정도로 놀라 부르짖었다. 그들 모두 보이지 않습니까? 노인은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너희들 모두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갔느냐? 두 번을 부르짖었으나 조용하기만 할 뿐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급히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마다 걷어차여 열리는 기척이 들렸다. 그러더니 그 사람은 다시 달려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위소보는 날카롭게 비명을 내질렀다. 노인이었다. 노인은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셔서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들 모두 보이지 않는다네. 위소보는 말했다. 도깨비들에게 잡혀간 모양입니다. 우리 빨리 달아납시다. 노인은 말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는 왼손을 부축하듯 탁자 위에 얹었다. 그러자 탁자가 덜덜덜 떨렸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 역시 내심으로는 놀라고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서 문 입구 쪽으로 달려가더니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전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큰 소리를 친 후 귀를 기울였다. 조용한 방에 몇 차례 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일시 그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듯 문 입구에 서 있더니 몇 걸음 물러나서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빗장을 문에다 걸었다. 위소보는 그저 조그만 눈을 둥그렇게 들어서는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 눈에는 공포의 빛이 어려 있었다. 위소보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때 노인은 이를 콱 깨물고 있었는데 얼굴은 한동안 새파래졌다 창백해졌다 하곤 했다. 큰비는 본래 멎어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한 차례 지붕 위에 소나기 뿌려지는 소리가 후두둑 후두둑 하며 들려왔다. 노인은 하고 벌떡 뛰어 일어날 듯 하더니 잠시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비 오는 소리였구나.
벼랑간 대청에서 여자의 가느다란 음성이 들려왔다. 장셋째, 너 나오너라. 이 소리는 늑수그레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간드러지고 부드러운 소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결코 방이나 목건병의 음성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음성에는 어느 정도 처절한 감이 배어 있었다.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여자 도깨비다. 그러자 그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쳐 물었다. 누가 나를 부르는가? 그러나 바깥쪽에서는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저 후두둑거리며 비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기척도 들을 수 없었다. 노인과 위소보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온몸에 소름이 쪽쪽 끼쳤다. 한참 후 다시 그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셋째, 너 나오너라. 노인이 용기를 내어 왼발로 쿵 하고 걷어차는 바람에 방문은 바깥쪽으로 열어젖혀졌다. 그러나 빗장은 여전히 문설주에 걸려있는 상태였다. 그는 오른손을 내밀어 우지끈 뚝 하고 문빗장을 가운데로부터 분지르더니 잇따라 몸을 날려 밖으로 나갔다. 위소보는 급히 부르짖었다. 나가지 마시오. 그러나 노인은 이미 대청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노인이 달려나간 후 그대로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호통 소리나 싸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발걸음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일진의 차가운 바람이 문 밖에서 휘익 몰아쳐 들어왔다. 그 바람에는 적지 않은 소나기가 실려 있어서 빗방울이 위소보의 몸에 떨어질 정도였다. 위소보는 몸을 부르르 떨고 난 후 소리를 내지르려고 했으나 감히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벼랑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바람에 날려 닫혔으나 곧이어 튕겨지듯 다시 열렸다. 이 도깨비 집에는 이제 위소보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물론 적지 않은 고약한 도깨비들이 있어서 언제라도 달려들어와 그의 목을 졸라 죽일 수 있으리라. 다행히 한참 동안 기다려도 고약한 귀신은 시종 들어오는 기척이 없었다. 위소보는 자기 자신을 위로했다. 맞았다. 고약한 귀신은 어른을 해칠 뿐 어린애는 해치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은 많은 사람을 먹어서 배가 불렀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날이 밝기만 하면 큰 탈은 없을 것이다. 벼랑간 다시 차가운 바람이 휙하니 몰아쳤다. 촛불은 파란 불꽃만 남아서 부르르 떨더니 꺼지고 말았다. 위소보는 크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순간 방 안에는 이미 하나의 귀신이 나타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그 귀신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이라 제대로 살필 수는 없었지만 똑똑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위소보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것 봐요. 이것 보시오. 그대는 나를 해치지 마시오. 나 역시 도깨비외다. 우리는 한 집안 사람이외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귀신이외다. 모두 한 집안 귀신이외다. 그러니 그대가 나를 해친다 해도 소용이 없소이다. 귀신은 냉랭히 말했다.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바로 여자 도깨비의 음성이 아닌가. 위소보는 그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대는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말했으니 나를 해쳐서는 안 될 것이오. 대장부라면 한마디를 산과 같이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니 만일 나를 해친다면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오. 귀신은 다시 냉랭히 말했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그리고 대장부도 아니다. 내 그대에게 묻겠는데 조정에서 큰 벼슬을 하던 그 오배를 정말 내가 죽였느냐? 위소보는 되물었다. 그대가 정말 귀신이 아니란 말이오? 그대는 오배의 원수요, 아니면 친구요? 그가 그같이 물었으나 상대방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잠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상대방이 만약 오배의 원수이거나 원한이 있는 귀신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무척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만약 오배의 친척이거나 친구 되는 도깨비인데 자기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야단이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위소보는 벼랑간 도박꾼의 습성이 발동하게 되었다.
큰 숫자인가 적은 숫자인가 하는 것은 어쨌든 한번 걸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제대로 건다면 그녀는 나를 큰 나리로 생각할 것이고 제대로 걸지 못하게 된다면 목숨마저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제기랄, 오베는 내가 죽인 것이요. 그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요? 나는 한 칼을 들어 그의 등을 찔러버렸어. 그러자 그는 그야말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외다. 그대가 원수를 갚겠다면 얼마든지 손을 쓰시오. 내가 눈살 한번 찌푸린다면 영웅호걸이라 할 수 없을 것이외다. 그 여자는 냉랭히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오베를 죽였지?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만약에 오베의 친구라면 내가 이를 황제에게 미룬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제대로 걸기만 한다면 나는 깨끗하게 이길 수 있고 또 충분히 상대방의 돈을 따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오베는 천하선량한 백성들을 무수히 죽였소. 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화가 크게 치밀었던 것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는 황제의 위엄을 거슬렀소. 나는 그 기회에 죽인 것이요. 사내 대장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요. 내 그대에게 말하지만 설사 오베라는 개도적이 황제의 위엄을 거슬리지 않았더라도 나는 기회를 봐서 몰래 손을 써서는 천하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었을 것이요. 뒤에 한마디는 천지회 청목당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이었다. 기실 그가 오베를 죽인 것은 그저 강희의 명령을 받든 것이었지. 천하 백성들의 원한을 갚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이후 눈앞의 여인은 잠자코 있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걸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참 이후 미미한 바람이 이는 기척이 들렸다.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귀신인지 모를 그녀는 초연히 방을 나서고 있었다. 위소보는 몸을 몇 번 움직이려고 했다. 그러나 혈도가 짚혀져 있는지라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제기랄, 주사위를 흔들어서 놓긴 놓았는데 주사위를 받치고 있던 종발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이거야말로 사람의 궁금증을 몹시 자극하는구나. 조금 전 그는 일시적인 충동으로 한번 크게 도박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잃고 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 조용해지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금 전 자기에게 말했던 것은 귀신이지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녀가 여자 귀신이라면 오베는 남자 귀신이었다. 그들 두 사람이야말로 같은 편 귀신이고 위소보에게는 그야말로 원수가 되는 귀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문이 바람에 펑, 쿵 하는 소리가 자꾸만 일었다. 몸의 옷이 미쳐 마르기도 전에 싸늘한 바람이 한 차례 불어옴에 따라 그는 그만 몸을 부르르 떨어야 했다.